제 남편은 몰래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도록 조용히 덫을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10년간 헌신한 아내, 몰래 배신을 저지른 남편, 그리고 냉혹하지만 완벽한 복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치밀한 덫을 놓아 남편과 상간녀를 한 걸음씩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경력이 무너지며 비참한 감옥살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녀의 날카로운 복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서 화려한 승리로 이어진 여정. 이 여성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연과 민준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주상복합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서연이 한때 완벽한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35세의 서연은 한 무역회사의 회계팀 직원이었고 민준은 유명 부동산 대기업의 관리직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서연은 사랑과 동반자 의식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준은 출장이 잦고 귀가가 늦었지만 작은 선물과 다정한 메시지로 그녀를 안심시켰기에 서연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 잘 자. 그 익숙한 메시지는 서연이 잠들기 전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월말 밤에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민준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이 새로운 알림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드문 호기심의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새로 산 아파트 정말 예뻐요. 언제쯤 완전히 이사해서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으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읽었고 나타나는 글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보냈으니 걱정 마. 내일 저녁에 너한테 갈게. 서연은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른 집을 살 계획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새 아파트라니? 욕실의 물소리가 멈추고 민준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젖은 머리로 걸어 나오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늦었는데 피곤하겠다. 어서 자.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빠 씻고 나오면 자려고 기다렸어. 휴대폰에 메시지 왔던데? 민주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으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 동료가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한 거야.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의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연녀, 새 아파트.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차를 몰고 출근하자마자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남편을 항상 신뢰했기에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계좌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은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 전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계약금 지불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뒤져보니 한 부동산 회사에서 보낸 파일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5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서였고 명의는 김민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소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등기 서류 수령인은 최유라라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인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그들이 쉽게 이기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메시지, 거래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그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공동재산을 계속 빼돌릴 것이라고 확신한 서연은
즉시 변호사로 일하는 절친한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급하게 만나야겠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모든 게 탄로나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지훈은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네가 모든 걸 되찾도록 덫을 놓는 걸 도와줄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민준,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판을 뒤집기 위한 서연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정교한 덫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인 지훈과 통화한 후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셔츠를 입고 핸드백을 든 채 차를 몰아 종로구에 있는 지훈의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붐비는 거리와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그녀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민준과 유라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지훈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6세의 지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연을 따뜻한 미소로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와. 앉아서 전부 다 얘기해봐. 이렇게 큰일을 겪고 있으면서 이제야 말하다니. 정말 잘 참았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 뒤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5천만 원의 이체 내역, 민준 명의의 송파구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수령인 최유라. 그녀는 분노가 서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 여자에게 집을 사줬어. 유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날 속여온 게 분명해. 난 모든 걸 되찾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어? 지우는 화면을 하나씩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하지. 민준 그 자식. 정말 멍청하군.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두 사람 공동재산은 어떻게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공동 명의고 지금 시세로 약 10억 원 정도야. 공동 예금은 1억 원.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주식이 3천만 원 있어. 민준이 그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낼까봐 걱정돼. 지훈이 냉소했습니다. 그럴 시간 없을 거야. 이 증거들만 있으면 그가 손대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어. 그런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 서연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으면 좋겠어. 민주는 날 배신했으니 용서할 수 없어. 유라라는 여자도 기댈 곳 하나 없게 만들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좋아. 계획은 이렇다. 첫째, 예금과 주식을 내 명의의 새 계좌로 옮길 거야. 위임장을 위조해서 민준을 속일게. 둘째, 내가 매수자인 척해서 부동산 회사에 압력을 넣어 송파구 아파트 계약을 취소시키고 민준이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리게 만들 거야. 셋째,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서 그가 스스로 더 많은 증거를 드러내게 해. 연기할 수 있겠어? 서연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민준과 10년을 살았어. 누구보다 그가 날 믿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 지훈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부터 바로 자금 이체를 시작할게. 넌 집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민준이 의심하게 만들지 마. 유라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서 완벽한 덫을 만들어 볼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널 믿을게.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분노는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러 민준이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 와인 등을 샀습니다. 완벽한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준, 계속 꿈이나 꿔. 내가 그 꿈에서 깨게 해줄 테니. 아파트에 돌아온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팬이 달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저녁이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맛있는 거 만들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배고프다. 서연은 다정하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랑 와인이야. 오늘 많이 힘들었어? 민준은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회사 일이 정신없이 바빴어.
이렇게 챙겨주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은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 난 그냥 오빠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요즘 회사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큰 프로젝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민주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답했습니다. 아, 그냥 평소랑 같아. 부동산 프로젝트 몇 개 진행 중이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서연은 순진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믿어. 그래도 출장 자주 가니까 건강 잘 챙겨. 민주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나중에 대조될 증거로 서연의 머릿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샤워하러 가며 휴대폰을 소파에 두었습니다. 서연은 유라에게서 온 새 메시지로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 내일 아파트 보러 가도 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휴대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빨리 화면을 촬영해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계속 유라랑 연락하고 있어. 내일 그 여자가 송파구 아파트에 간대. 추가로 조사해줘. 지훈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너는 연기나 잘해.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의 옆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끼어든 유라를 생각하며 감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 너는 더 자. 서연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 갔어. 아마 유라 만나러 갔을 거야. 알아낸 거 있어? 지훈이 답했습니다. 조사해봤어. 최유라 28세. 민준이네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야. 입사한 지 6개월 됐어. 현재 관악구에 살고 있고 별다른 재산은 없어. 분명히 민준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 정보 잘 가지고 있어. 그녀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민준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며 그녀는 일부러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기요, 김민준 부장님 계신가요? 제가 아내인데 점심 도시락을 가져와서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만 유라라는 젊은 여자가 아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은 방금 회의 때문에 외출하셨어요. 여기 맡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서연이에요.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유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라라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 씨, 예쁜 이름이네요. 도시락 여기 둘게요. 민준 씨에게 잘 좀 전해주세요. 그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라를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유라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은 지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금과 주식은 모두 내 명의로 이전 완료했어. 민주는 아무것도 몰라. 나도 지금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서 내일 송파구 아파트를 사려는 고객인 척할 거야. 준비됐어? 서연은 답장했습니다. 준비됐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서연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유라, 마음껏 즐겨도 내가 너희 둘의 꿈을 동시에 깨워줄 테니까. 그녀의 계획은 한 걸음씩 단호하고 거침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햇살이 창문을 넘어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계산으로 가득 찬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헝클어진 머리와 피곤한 표정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나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 서연은 돌아서서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고 일 봐. 오빠 마시라고 커피 타놨어. 식기 전에 마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서둘러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고마워.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즉시 휴대폰을 열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갔어.
오늘 송파구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 이미 연락했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매수자인 척 했지. 그쪽에서도 흔들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민준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나한테 팔려고 할 거야. 계약금 5천만 원은 날리는 게 확실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아. 서둘러줘. 그가 재산이 사라진 걸 알기 전에 먼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면 좋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지훈이 만들어준 세 계좌를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금 1억, 원과 주식 3천만 원이 그녀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댈 기회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모든 것을 알아차리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민준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라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쓴 채 낯선 방문객처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 있었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채 동료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멀리 떨어져서 게시판을 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유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유라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유라는 킥킥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고 교태 섞인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핸드백 속에 숨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을 취소한다고요? 제가 이미 계약금 5천만 원을 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팝니까? 서연은 유리벽 뒤에서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민준은 데스크를 내리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들 일 이따위로 해 고소해버리겠어. 유라는 당황하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할게. 그는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동산 회사에서 송파구 아파트 계약을 취소했어요. 5천만 원 날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로비를 빠져나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공황 상태야. 아주 잘했어.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탕을 끓이며 분주한 척했습니다. 민준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오늘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회사 일이 완전히 엉망이었어. 서연은 다정한 목소리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잘못돼서 5천만 원을 날렸어. 그래도 걱정 마.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맥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오빠는 능력이 있잖아. 오빠를 믿어. 피곤할 텐데 탕부터 먹어. 민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이 자신의 모든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휴대폰을 켜 회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랑 유라가 친밀하게 있는 동영상이 있어. 이걸 그 사람 상사에게 보내면 어떨까? 지훈이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 영상으로 먼저 유라를 압박해서 얼마나 겁먹는지 보자. 일단 가지고 있어. 내가 계획을 짤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을 잃은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치명타를 날리기 전에 민준과 유라가 완전한 절망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훈을 만나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훈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가짜 계약서야. 내가 은행 직원인 척해서 공동계좌가 부채 때문에 동결되었다고 알릴 거야. 그가 당황하면 네가 강남 아파트 명의를 너에게 넘기는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유도해. 서연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 지훈이 웃었습니다. 아니, 그는 지금 5천만 원을 잃고 유라에게 압박받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넌 그의 아내니까 네가 덫을 놓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널 절대적으로 믿을 거야. 그날 오후 지훈은 낯선 번호로 민준에게 전화해 은행 직원인 척했습니다. 김민준 씨, 은행입니다. 서연 씨와의 공동 계좌가 현재 부실 채무로 인해 동결되었습니다.
처리를 위해 긴급히 서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즉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우리 계좌가 동결됐다고 연락 왔어.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서연은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미끼를 물었어. 서류 준비해? 그날 저녁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은행에 연락 좀 해줄래? 나 너무 정신이 없어.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 전에 은행에서 아파트까지 압류하기 전에 내가 대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위임장에 먼저 서명해줘. 민주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즉시 서명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부부 사이에.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서명했어. 강남 아파트는 이제 내 거야.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훌륭해. 이제 유라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둘 다 무너뜨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편안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고 유라는 잃어버린 5천만 원을 메우기 위해 그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일부러 민준이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은행에서 온 가짜 문자 메시지를 띄워둔 휴대폰을 놓아두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서연님, 계좌는 해제되었으나 추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의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메시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역시 당신은 대단해. 정말 고마워. 서연은 달콤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날 완전히 믿고 있어. 이제 유라에게 뭔가 해봐. 그 여자가 먼저 공황에 빠졌으면 좋겠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서 회사에 너와 민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거야. 그녀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자고. 그날 밤 서연은 민준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유라와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는 배신자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둘 다 계속 꿈이나 꾸라고 해. 내가 너희 둘을 동시에 퇴로도 없이 꿈에서 깨게 해줄 테니. 강남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의 덫은 점점 더 단단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몰락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송파구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그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통해 조용히 서연의 명의로 넘어갔고 유라는 곧 지훈으로부터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또 다른 계산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돈을 잃은 충격으로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평범한 척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타준 커피 정말 맛있다. 오늘 회사 가서 아파트 문제 해결해야 해서 정신없을 것 같아. 서연은 돌아서서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당신 같은 아내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그는 공동 계좌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행에는 어떻게 됐대? 서연은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전화해봤는데 처리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대. 걱정 마.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알겠어. 당신을 믿을게. 다녀올게. 문이 닫히자 서연은 즉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날 믿고 있어. 유라에게는 어떻게 했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익명으로 문자 보냈어. 로비에서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지.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 그날 정오, 서연은 점심 배달이나 방문객을 가장하지 않고 유라가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다시 민준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회사 로비에서 몇 미터 떨어진 차 안에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유라는 안내 데스크에 있었지만 더 이상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 공황 상태야. 대체 뭘 보냈길래 그렇게 효과가 좋아? 지훈이 답했습니다. 로비에서 민준과 함께 있는 영상이 있다고 했어.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만나자고, 아니면 회사 전체가 알게 될 거라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라가 겁이 많은 유형이라 조금만 위협해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긴장된 얼굴로 안내 데스크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라는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누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어요. 로비에서 오빠랑 같이 있는 영상이 있다면서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요. 이제 어떡해요? 민준은 낮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찍은 거지? 대체 뭘 했길래 들킨 거야?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알면 저 잘릴 거고 오빠도 끝장이에요. 오빠가 날 구해줘야 해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방금 5천만 원을 날렸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미치겠네. 서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버텨봐. 너희 둘이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날 오후 서연은 집에 돌아와 긴급 은행의 계좌 확인 전화 요망이라는 메모와 함께 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지훈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와 메모를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계좌는 어떻게 됐어? 방금 은행에 전화해보니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긴급하게 전화해야 한다고 한 거야? 서연은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오전에 전화했을 땐 회사 부채 때문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됐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해볼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의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시죠? 제 남편 민준 씨와의 공동 계좌는 어떻게 됐나요? 지훈은 목소리를 위장하며 말했습니다. 네, 서연님. 계좌는 현재 조사 중이며 동결 해제를 위해 민준 씨의 추가 확인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말했습니다. 서류 줘요. 당장 서명할게요. 서연은 지훈이 준비한 두 번째 위임장. 이번에는 공동계좌의 관리 권한을 완전히 자신에게 넘기는 내용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에 서명해. 아주 급하대. 민준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서명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부부인데 내가 다 처리할게.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서명했어. 공동계좌도 내 손에 들어왔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훌륭해. 이제 그는 공황 상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날 밤 민주는 유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방금 문자 보낸 사람 만났어요. 조용히 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달래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2천만 원? 방금 5천만 원을 날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일단 기다려달라고 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 서연은 부엌문 뒤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가 당신을 만났다고? 더 위협해줘. 그 여자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애원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내가 만난 게 아니야. 친구한테 연기 좀 시켰지. 방금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어. 그녀는 이제 거의 미쳐갈 거야. 지훈의 친구는 유라에게 요구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그녀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갑자기 강남 아파트로 찾아와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며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민준 씨 회사에 있는 유라 씨 아니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유라는 온몸을 떨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서연님, 민준 부장님 급히 만나야 해요.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이는 출근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앉아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 얘기해봐요. 유라는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으며 완전히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거라고 협박당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민준 부장님께 제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누가 협박하는데요? 유라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와 민준 부장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저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님.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순진한 척했습니다. 유라 씨랑 민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제 남편인걸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제가 그에게 물어봐 줄게요. 유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서연은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가 방금 와서 도움을 청했어. 정말 겁먹었어. 압박을 더 가해. 그녀가 민준에게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협박할게.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날 오후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연을 방구석으로 끌고 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치겠어. 누가 나랑 유라에 대한 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유라가 누구길래 오빠랑 엮인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야. 내가 업무적으로 좀 도와줬을 뿐. 아무 일도 없었어. 날 믿어줘.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믿어. 하지만 그들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민주는 희망이 깃든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있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 5천만 원을 잃고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처리할게. 민준이 집을 나서자마자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유라에게 압박을 더 가해. 오늘 그녀가 민준에게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그 여자에게 전화할게. 협박범인 척해서 민준을 찾아가게 만들 거야. 그날 정오, 서연은 일부러 휴가를 내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일시 정각,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창백하고 눈이 붉게 충혈된 유라가 마치 달려온 듯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님, 민준 부장님 급히 만나야 해요. 회사에 정말 큰일이 났어요. 서연은 놀란 척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민준 씨는 출근했는데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끝났어요. 누가 저랑 민준 부장님 동영상을 가지고 3천만 원을 요구해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퍼뜨리겠대요. 저는 돈이 없어요. 민준 부장님만이 저를 구해줄 수 있어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영상이에요? 유라 씨랑 민준 씨 사이에 정말 무슨 일 있었어요? 유라는 흐느끼며 터뜨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민준 부장님과 친하게 지냈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회사 로비에서 찍힌 거라 사장님이 알면 잘릴까봐 무서워요. 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제가 지금 바로 민준 씨를 오라고 할게요. 두 분이서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유라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어. 누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다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바로 갈게. 그 여자 거기 붙잡고 있어.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유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누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똑바로 말해. 유라가 울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때 전화가 와서 로비에서 오빠랑 같이 있는 영상이 있다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오빠가 날 구해줘야 해요. 민주는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방금 5천만 원을 날렸는데 이제 와서 3천만 원이 어디서 나.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진정해. 만약 그 영상이 퍼지면 유라 씨뿐만 아니라 오빠도 끝장이야. 내가 돈을 마련하는 걸 도와줄게. 민주는 구조를 요청하는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한번 문의해 볼게. 하지만 그 전에 이 서류에 먼저 서명해줘. 계좌가 압류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 위임장이야. 민주는 망설임 없이 지훈이 준비한 서류, 실제로는 1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는 확인서였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즉시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서명했어. 아파트 팔아버려.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부동산 회사에 연락할게. 매각 대금은 네 계좌로 들어갈 테니 그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날 오후 민준과 유라는 거실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고 서연은 은행에 전화하는 척하며 사실은 지훈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은행 직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님, 계좌에서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긴급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연은 스피커폰을 켠 채 답했습니다. 매각해주세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아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유라에게 돌아섰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돈은 처리해줄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준 씨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 부장님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하지만 언니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난 그냥 널 도와줬을 뿐이야.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저한테 집도 사주셨잖아요. 서연 언니는 모르셨어요? 서연은 충격받은 척했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 이 여자한테 집을 사줬다고? 정말이야? 민준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서연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배신했구나. 결혼 10년 동안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돌아섰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을 더 큰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완벽한 연기,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유라랑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날 용서해줘.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우리 공동자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안 도와줘. 민주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날 버리지 마. 당신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루 줄 테니 여기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빌고 있어. 동영상 퍼뜨려. 회사 전체가 알게 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준과 유라가 로비에서 친밀하게 있는 동영상을 회사 내부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영상이 퍼졌잖아. 이제 끝장이야. 유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오빠, 동영상이 회사에 다 퍼졌어요. 사장님이 저더러 올라오래요. 저 이제 잘릴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나도 끝장이라고. 서연은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둘 다 계속 도망쳐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볼게. 그날 오후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각 완료했어. 10억 원 내 계좌로 들어갔어. 민준이랑 유라는 지금 난리 났고 민준이네 사장이 긴급회의 소집했대. 다음은 어떻게 할까? 서연은 답장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둬. 난 돈을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할 때를 기다릴 거야.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서연은 소파에 쓰러져 있는 민준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유라, 너희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덫은 빈틈없이 조여졌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친밀한 동영상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매각되어 그 돈은 서연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해고와 함께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지만 아파트의 공기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동료와 상사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연, 동영상이 회사에 다 퍼졌어. 사장님이 긴급 회의에 오라는데 분명히 날 해고할 거야. 서연은 오렌지 주스를 따르며 평온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유라 씨를 그냥 도와줬을 뿐이라며 왜 그렇게 친밀한 동영상이 있는 건데? 민주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유라랑은 순간적인 실수였어.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도 모든 걸 잃고 싶지도 않아. 제발 날 구해줘. 사장님께 오해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날 구해달라고? 날 배신하고 공동자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준 당신을 이제 와서 내가 구해야 한다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민주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해고당하면 난 어떻게 살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서연은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 유라는 누구야?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야. 6개월 전부터 만났어. 내가 5천만 원을 송금해서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줬어. 하지만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날 정말 감쪽같이 속였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눈물로 얼룩지고 헝클어진 옷차림에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님, 민준 부장님 어디 계세요? 저 이제 끝났어요. 사장님이 동영상 때문에 저더러 그만두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동영상이길래 그렇게 심각해요? 일단 들어와요. 민준 씨는 안에 있어요. 유라는 안으로 달려들어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저 좀 구해줘요. 저 해고당했어요. 그들이 오빠 돈 받은 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나도 곧 해고당할 판이야. 널 구해줄 돈이 어디 있어.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진정해요. 영상이 사실이라면 구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요.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도 집에 왔어. 둘 다 공황 상태야. 계속 밀어붙여.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유라에게 전화해서 경찰인 척 할게. 민준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위협할 거야.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연기했습니다. 두 분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전 누가 동영상을 퍼뜨렸는지 알아볼 겸 잠시 나갔다 올게요. 서연은 차를 몰고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완료했고 10억 원 내계좌로 들어갔어. 동영상은 회사에 다 퍼졌고 민준이네 사장은 이사회를 열어서 둘 다 해고하려고 해. 방금 유라에게 경찰인 척 전화해서 민준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했어.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 여자는 경찰을 무서워하니까 분명히 민준을 물고 늘어질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민준과 유라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에서 방금 전화 와서 내가 당신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부 다 실토예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뇌물? 난 그냥 너한테 집 사줄 돈을 준 것뿐이야. 왜 그게 뇌물이 돼? 유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5천만 원 송금한 거 경찰이 다 안대요. 나 좀 살려줘요. 민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난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이제 그만하지? 정말 경찰이 전화했다면 당신이 솔직하게 진술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은 서연에게 애원하며 돌아섰습니다. 여보, 날 구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끝장이야. 서연은 한숨 쉬는 척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게. 하지만 각서를 써.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 혼자 책임지고 날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각서를 썼습니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각서에 서명했어. 이제 유라가 모든 걸 자백하게 압박해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세요? 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 부장님이 저에게 돈을 줬어요. 민준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여자 위협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우는 경찰 목소리로 위장하여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5천만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과 최유라 씨는 즉시 경찰서로 출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서연, 경찰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제 어떡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하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 민주는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회사 돈 5천만 원을 횡령하여 유라에게 집을 사주었고 나중에 갚으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서연 언니, 증인이 되어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과 알아서 해결해요. 난 관련 없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자백했어. 회사 사장에게 알려. 오늘 당장 해고당하게 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민준의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유라 씨와 추문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을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테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나 이제 끝장이야.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에 체포될 거야. 여보, 날 구해줘.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구해달라고? 당신이 판무덤에 당신이 직접 뛰어들었잖아. 1시간 줄 테니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을 부를 거야. 유라는 벌떡 일어나 아파트에서 미친 듯이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상관없어요. 민주는 무릎 꿇고 서연에게 애원했습니다. 날 버리지 마. 난 모든 걸 잃었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한 대가야. 10년간 난 당신을 믿었어.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지. 이제 와서 애원해도 너무 늦었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해고당했고 유라는 도망쳤어. 다음은 어떻게 할까?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내가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서 송파구 아파트를 동결시켰어. 유라에게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니 그녀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서연이 답했습니다. 아직이야.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하게 만든 후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싶어.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강남 아파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는 민준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 유라, 너희가 날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놓은 덫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당했고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모든 공동 재산은 이미 서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지만 아파트는 마치 버려진 집처럼 싸늘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자신감 넘치던 관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짐 다 쌌어. 하지만 갈 곳이 없어.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 서연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머문다고? 내가 배신자를 위한 자리가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 당장 여기서 꺼져. 당신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제발. 난 모든 걸 잃었어. 당신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날 용서해줘. 서연은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공동 자금으로 유라에게 집을 사주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10년간 날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민주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 날 해치려던 게 아니라 유라가 날 유혹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에 낡은 핸드백을 든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님, 제발요. 밤새 경찰에서 전화 와서 제가 민준 부장님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저를 체포하겠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은 놀란 척했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유라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송파구 아파트를 잠가버렸어요. 저더러 5천만 원을 갚으래요. 전 돈이 없어요. 민준 부장님이 날 끌어들였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남 탓하지 마. 집 사달라고 조른 건 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횡령한 거라고. 이제 와서 날 물고 늘어져? 서연은 팔짱을 끼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이제 그만 싸우지? 정말 경찰이 오면 당신들이 알아서 진술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유라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민준 부장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내 아내에게 애원한다고? 유라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꺼져요. 당신이 날 끌어들여서 나도 직장 잃고 집 잃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끝났어? 난 누가 옳고 그른지 관심 없어. 그냥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민주는 서연에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유라랑은 이제 끝났어. 다시는 그 여자랑 엮이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만회? 뭘로 만회할 건데?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잖아. 대체 뭘로 만회하겠다는 거야?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민준 부장님 탓으로 돌릴게요. 제발 저만 살려주세요.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 탓으로 돌린다고? 좋아. 어디 한번 다 털어놔봐. 네가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는지 지켜볼게.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 다 무릎 꿇고 빌고 있어. 유라는 모든 걸 민준 탓으로 돌리고 싶어해. 계속해. 그들이 더 절망하게 만들고 싶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경찰인 척 민준에게 전화해서 유라가 체포되었고 모든 걸 자백했다고 말할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계속 울고나 있어. 난 잠시 나갔다 올 테니. 하지만 내가 용서할 거란 꿈은 꾸지도 마. 서연은 아파트를 나와 거실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민준과 유라를 뒤로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민준에게 경찰인 척 전화해서 유라가 체포되어 횡령 사건을 전부 자백했다고 했어. 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녀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더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직 그녀를 구하려 한다는 건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리고 싶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경찰이 곧 당신을 체포하러 갈 거라고 더 위협할게. 서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고 민준을 끌어내렸으면 좋겠어.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위협해줘. 자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지훈은 눈짓으로 알겠다고 답하며 즉시 유라에게 경찰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최유라 씨, 김민준 씨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처벌을 가중할 것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민준 부장님이 준 돈이라고 전부 자백할게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민준은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고 유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유라는 어디 갔어? 경찰에서 전화 와서 그녀가 체포되었고 횡령 사건을 전부 자백했대. 나 이제 끝장이야. 제발 날 구해줘.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해달라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할 낯이 남아있어? 그녀에게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빌기나 해. 민주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잖아. 날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서연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내? 날 배신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 행세를 하려고? 당신 스스로 경찰에 가서 빌어. 내 정은 이미 다 떨어졌어. 그날 밤 민주는 옛 상사에게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는 당신을 5천만 원 횡령 혐의로 정식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도망칠 생각입니까?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 나 정말 끝났어.
회사가 고소하고 경찰이 체포하려 해. 제발 날 구해줘. 서연은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10분 줄 테니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경찰 부를 거야. 민주는 무릎으로 기어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감옥 가기 싫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했어. 오늘 밤 당장 경찰을 보내서 그를 체포하게 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경제범죄수사팀이 준비됐어. 오늘 밤 경찰이 갈 거야. 서연은 민준에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계속 울어.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야. 10년간 난 당신을 믿었어. 이제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 너 정말 악독하다. 내가 잘못했지만 날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서연은 얼음처럼 차갑게 답했습니다. 악독하다고? 날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야. 누구도 탓하지 마. 짐이나 싸. 시간 다 됐어. 3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영장을 읽었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 자산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 날 구해줘. 어떻게 좀 해봐.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관련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워 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널 증오해.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체포됐어. 유라는?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그 여자는 방금 경찰서에 자수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모든 걸 털어놨어. 둘 다 끝장이야. 더 원하는 거 있어? 서연이 답했습니다. 아직. 유라가 제기할 기회마저 없애버리고 싶어. 어떻게 좀 해봐.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은 민준이 남기고 간 여행 가방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유라,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나에겐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 그녀가 만든 폭풍은 그들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갔지만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지만 아파트의 공기는 마치 전쟁터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유라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어. 회사는 민준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다음은 어떻게 할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유라가 제기할 기회마저 없애버리고 싶어. 그녀가 가정 파괴범이라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려줘. 민준은 가능한 한 올의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대형 커뮤니티에 동영상과 메시지 증거를 첨부해서 게시물을 올릴게. 부동산 회사에도 연락해서 송파구 아파트 건으로 추가 고소하게 해서 형량을 높일 거야. 걱정 마. 둘 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완벽한 마지막 일격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대기업 관리자 5천만 원 횡령해 안내 데스크 내연녀에게 집 사줘. 영상 및 메시지 증거 있음. 게시물에는 서연이 회사 로비에서 찍은 영상, 민준과 유라의 메시지, 송파구 아파트 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습니다. 배신자, 아내와 가정을 망쳤다. 뻔뻔한 내연녀, 회사는 직원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민준과 유라의 이름은 온갖 곳에 퍼져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지훈은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민준이 횡령한 돈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사기 및 자산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준의 형량은 몇 년에서 수십 년으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끝났어. 부동산 회사도 추가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유라는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으니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만족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주 만족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보고 싶어. 그날 서연은 강남경찰서에 가족 자격으로 민준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창살 뒤에 앉아있는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날 구하러 온 거지? 제발 경찰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감옥 가기 싫다고 말해줘. 서연은 자리에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해? 횡령, 사기, 배신. 당신은 평생 감옥에 갇혀도 싸.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정말 악독하다, 서연. 10년 부부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연은 크게 웃었습니다. 날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야. 유라가 모든 걸 자백했고, 회사는 당신에게 10억 원을 청구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추가했어.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을 준비나 해.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서연, 내가 후회하고 있어. 제발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죽든 살든 그건 당신 일이야. 난 당신이 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말해주러 왔을 뿐이야. 그녀는 뒤돌아서 걸어 나갔고 뒤에서는 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기자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 메시지, 동영상, 계약서, 민준이 서명한 각서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주요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횡령 사기 혐의 부동산 관리자 구속, 내연녀는 자수하여 가명 호소. 민준과 유라의 이름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넘쳐났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자수 후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준은 2건의 소송과 무거운 형량에 직면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라의 사회적 명예까지 완전히 짓밟고 싶어. 그녀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해. 서울의 주요 기업들에 그녀의 이력서와 함께 직업윤리 문제를 경고하는 자료를 보낼게. 이틀 후 유라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어느 곳에 지원해도 거절당했습니다. 한 회사는 저희는 직업윤리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 말했습니다. 유라는 울면서 그가 서연의 친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디에 지원해도 다 거절당해요. 누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지훈은 순진한 척했습니다. 당신 스캔들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서연은 이제 민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강남 아파트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라 취업 거절당했다며? 잘 됐네. 민준은?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는 방금 교도소로 이감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경찰이 추가 증거를 찾고 있으니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네가 이겼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지 그들이 알게 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경찰서에 가서 민준에게 편지 한 통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졌어요. 강남 아파트, 예금, 주식,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유라에게 집을 사준 것을 안 날부터 이 덫을 놓았어요. 당신과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민주는 편지를 받고 감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 이 악독한 년, 널 증오해. 하지만 그 외침은 4개의 벽 안에서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유라에게도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직장, 집, 명예를 모두 잃은 것은 나, 민준의 아내 때문이다. 다시 일어설 꿈도 꾸지 마. 유라는 메시지를 읽고 관악구의 한 길가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어. 둘 다 진실을 알았으니 내가 더 할 일은 없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들은 이제 끝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앞에 서서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 유라. 너희는 완전히 졌어. 나는 이겼고 이제 정말 잘 살 거야. 강남 아파트의 불빛 아래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는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결혼 사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푸른 바다 그림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각, 대금 10억 원, 예금 1억 원, 주식 3천만 원,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됐어. 방금 종로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 작지만 내가 평화롭게 살기에는 충분해. 지훈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다음 계획은 뭐야?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계 일은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어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오후에 그녀는 새 아파트를 보러 종로구로 향했습니다. 20층에 위치한 작은 펜트하우스에서는 저녁 노을에 반짝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님, 이 집은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용하죠. 언제쯤 이사하실 건가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아파트 샀어.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러 와.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미래의 카페 사장님을 축하하러 와인 들고 갈게.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민주는 좁은 간방에 앉아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보낸 편지를 들고 당신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졌어요. 나는 당신이 유라에게 집을 사준 것을 안 날부터 이 덫을 놓았어요. 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서연, 네가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죽을 때까지 널 증오할 거야.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멋지게 복수해줬는데 뭘 증오해? 먼저 배신한 건 너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18년의 징역, 돈도, 가족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악구의 허름한 원룸에서 유라는 낡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옛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라야, 어떻게 지내? 신문에서 내 소식 봤어. 이제 아무도 널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괜찮아? 유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답장했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민준 그 자식 아내가 날 망쳤어. 그 여자를 증오해.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기사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고 어떤 친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속삭였습니다. 서연, 너 정말 악독해.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그 원망은 텅 빈 방 안에서만 울려 퍼질 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이사 가기 전 강남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훈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와인을 가져왔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는 민준과 유라의 절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래도 10년 동안 남편이었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가 날 배신했고 난 단지 내게 속한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유라도 마찬가지야. 남의 관계에 끼어들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제 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을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강해.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 늦은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창가에 서서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과 유라가 회사 로비에서 친밀하게 있던 마지막 영상을 본 뒤 삭제했습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너희는 이제 과거야. 더 이상 기억할 필요 없어.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증오도 미련도 없이. 지훈이 답장했습니다. 훌륭해. 즐겁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한 달 후 서연은 새 아파트 근처인 종로구에 카페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는 단순하지만 녹색 식물과 부드러운 노란 조명으로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손님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주로 직장인과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구석에 앉은 두 젊은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민준 부장이랑 유라 안내원 사건 알아? 남편은 18년형 받고 내연녀는 시골로 도망쳐서 숨어 산대. 아내가 정말 멋지게 복수해서 재산 다 되찾았대.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배신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뒤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이제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새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모든 것을 이겨낸 나 자신에게. 휴대폰이 울렸고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페 대박 났더라. 축하해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서연이 답장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좋은 친구. 도시의 다른 한편 민주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이 자신의 죄를 폭로한 신문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네가 정말 이겼구나. 그리고 관악구의 허름한 원룸에서 유라는 메시지도 전화도 없는 텅 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강하고 자유로운 삶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습니다. 카페 아침의 불빛 아래. 서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잿더미는 민중과 유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자신만의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만이 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때로 고통스러운 추락이기도 하지만 그 추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